네, 안녕하세요. 이미준입니다. 네, 저는 이커머스를 만드는 일을 12년째 하고 있는 서비스 기획자고요. 현재는 프로덕트 오너라는 직무명으로 카카오 스타일에서 이커머스 만드는 일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 기획자라는 용어가 아직까지도 이게 낯서신 분들 되게 많이 있으실 텐데요. 실제 서비스 기획이라고 하는 건 온라인 상에서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를 앱이든 웹이든 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좀 전반적인 기획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서비스 기획자가 가장 많이 하는 역할은 개발자, 디자이너와 함께 실질적인 산출물로서의 앱 서비스를 만드는 거를 기획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입사를 준비하시려고 하는 주니어 기획자분들은 항상 되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일단 역량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툴을 다뤄야 되냐, 개발도 잘 알아야 되냐, 디자인도 다 알아야 되냐, 피그마 할 수 있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 기획자한테 정말 필요한 건 형식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결국은 협업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많이 오해하세요. 내가 말을 잘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조율이 되게 많이 필요한 직업이라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역할.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주장이 너무 센 게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장도 되게 빠르게 수용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는 논리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근거가 되게 명확하게 판단해서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면접을 준비하시고 입사를 준비하신다 그러면 나의 논리적인 면을 잘 보여주실 수 있는 입사 서류가 필요하고 또 면접에 가서도 나의 논리적인 판단력이나 아니면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원활하게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사례들을 잘 준비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주니어 분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시는 부류가 있고 아니면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시는 부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약간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는 부류에 좀 가까웠고요.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개발자랑 대화하는 것도 두려워하시고 디자이너와 소통하시는 것도 두려워하시고 무엇보다 내 기획이 정답이 아닐까봐를 두려워하세요. 진짜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려고 딱 개발자랑 대화를 해보고 디자이너랑 대화를 해보고 현업이랑 대화를 해보면 그 방향이 정말 서로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내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거를 빨리 인지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보여줘야 더 좋은 산출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또 반대로 자신감이 넘치던 저 같은 부류도 똑같은 일을 겪어요. 이제 자신감이 너무 넘치시는 분들은 내 주장이 다 옳다. 내가 제일 고민을 많이 했고 내가 제일 똑똑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쉽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탄탄한 논리도 빈틈을 발견을 하고 또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또 많이 공격을 받기도 하고 피드백도 많이 들어요. 내가 생각했던 기획을 가지고 좀 더 겸손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런 조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면접관으로 기획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자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이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느냐가 면접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지 사실 그분에게 더 많은 점수를 드릴 수 있는데요. 또 뭔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오히려 면접관에게 힌트를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어떤 방향에서 질문을 주신 건지를 물어보게 되면 더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걸 그 시점에라도 찾아내실 수 있거든요. 그런 임기응변력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이 직군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실무에서 그 누구에게 공격을 받아도 예의 바르면서도 잘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을 좀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 기획을 잘 하려고 하면 저희가 흔히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비즈니스고요. 두 번째가 사용자 경험, 그리고 세 번째가 기술에 관한 그 적합도를 얘기하는 feasibility예요. 근데 이 세 가지에서 저희가 다 고려를 한다 그러면 제약 조건이 무수히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수많은 제약 조건들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협의해서 합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되게 많은 대화가 필요한 직무예요. 그래서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실 거라고 하면
이 서비스는 왜 만들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압축적으로 써주시면 훨씬 더 많은 질문을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만들 때 어떤 지표를 보셨는지, 그리고 서비스를 만든 후에 어떤 지표가 개선되었는지를 그 연관관계를 정확하게 써주시면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직무에서 서비스 기획 직무로 넘어가시려는 분들은 왜 서비스 기획 직군으로 넘어가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직무가 서비스 기획 직군이 아니어서 있었던 한계,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자기는 더 잘할 수 있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문제점보다는 기획자가 주의해야 될 것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개발이랑 논의하실 때는 개발자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그리고 개발자가 말하는 그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이너랑 소통을 하실 때는 디자이너가 뭔가 주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취향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취향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싸움이 납니다. 디자인 산출물을 놓고 싸우실 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어떤 분석과 접점을 가지고서 논의할 수 있어야 좀 더 건설적인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개발이랑 소통하면서 또 새로운 경험도 쌓이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용자들의 그런 변화도 알게 되고, 그리고 세상도 잘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서 알게 되는 것도 되게 많고요. 서비스 기획자가 알아야 되는 것도 많다 보니까 비즈니스, IT, UX 다 알아야 되다 보니까 지식적인 범주가 범용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똑똑하다라는 기분을 가질 수 있어서 좀 그래서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 기획자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이 요즘 신입을 뽑는 자리가 없어서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직무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공부하고 또 뭐 사이드 프로젝트든 아니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든 습득을 하셨다면 이건 경력직을 뽑는구나 하고 지원하지 않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서비스 기획이라는 직군은 전공도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경험치에 대해서도 완전히 회사의 경험치만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있고 협업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정말 지원하시고 싶은 회사가 2, 3년 차 경력자만 맨날 뽑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집중력 있게 한번 문서를 준비를 해보시고 나의 역량을 보여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